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날 지금이 2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이 도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공부를 했는데 도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항상 기울기를 떠올리시고요. 기울기를 떠올리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보면은 함수 fx가 이런 3차 함수가 있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 문제는 밑에 문제하고 두 문제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을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요, 식은 3참수고 밑에 3참수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함수 그래프에서 이 x축과 y축이 있죠. 그래서 정의역이 이제 x축인데 이 축에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실수 전체라는 거죠. 이게. 예. 아시겠죠? 예, 실수 전체입니다. x축. 요거에 따라서 이제 증가가 되도록 그래프가 3참수가 증가가 되려면은 우선 뭐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되든지 해야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되든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이게 그래프가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극수가 나와서 증가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증가가 되도록 하는 증가가 항상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수 A 값의 범위와 최대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푸는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뭐 3차 방정식 그냥 3차 방정식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x는 1에서 증가 상태가 되라는 겁니다. 여기 x1에서 증가 상태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x가 1일 때죠. 우리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됐든 xy가 됐을 때 x가 1이 여기죠. 2 x가 1일 때 이때 어떻게 됐든 증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함수가 그런 말입니다. 여기는 실수 전체, 여기는 단 x가 1이라고 딱 주어졌습니다. x가 1, x는 1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풀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풀이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는 별거 아닙니다. 이 문제 풀이는 그냥 풀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가 되도록 이 함수 a를 미수 결정하라는 거. 그다음 이거는 지정된 지점에서 x가 1에서 증가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말은 이렇게 써놨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이 해석해서 이 말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라는 거는. 예. 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이 점을 이걸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학교 1학년 문제 한 문제만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하냐면은 이 유튜브에 동영상이 나온 문제가 하나 지금은 안 나왔는데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 봤는데 그 뭐 비교해서 그 동영상을 탓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은 A에서요 여기가 A입니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중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B까지 가는데 중학교 1학년 문제예요. 방정식 1차원 활용 문제. 만약에 시속 60km 간다. 차로 이렇게 가는 거와 그 다음에 아마 이거 40km인가 그렇게 돼 있었죠. 하여튼 하여튼 40km 하겠습니다. 40km. 시속 40km로 이렇게 차가 이제 이건 승용차, 이건 트럭,
이건 트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승용차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도달을 하니까 몇 분 차이가 났다 여러분. 20분 차이가 생겼다. 20분 차이. 그러면 A, B 사이 거리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 거리를 구해라. A와 B 사이 거리. 자,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수학에서 여러분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리를 무조건 x로 넣는 건 맞습니다. 거리를 x로 넣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은 여러분 제가 문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쓰지는 않았는데 제가 읽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문장 앞에 승용차로 갈 때는 60, 트럭 갈 때는 40으로 갔는데 20분 차이가 생겼다. A, B 사이 거리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거리는 x로 넣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거리를 모르니까.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찾아서 바로바로 해결하고 끝내버립니다. 단시간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예.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인다.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수학을 방정식을 풀든 정비례를 공부하든 선생님들이 설명한 내용을 다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면은 이해가 쉽거든요. 이해가 쉽고 빨리 이해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들입니다. 공부가 어려운 학생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아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풀 수 있나. 자, 이런 문제도 그냥 어떻게 숫자만 넣어가지고 답만 내려고 그래. 숫자만 넣어서 답만 내려고 그래요. 이걸 학생들 탓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숫자만 넣어서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요. 숫자만 넣어 답만 내려고 합니다. 또 학생들 탓할 수 없어요. 왜냐? 주어진 시간은 그 45분인가 모르겠는데 45분 동안에 25문제 풀려면은 뭘 생각할 시간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45분에 25문제를 낸다는 그 의미는요. 뭘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바로바로 답이 착착착착 기계적으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 교육제도에서 어떤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 문제 푸는데 적어도 2분이면 90분이라는 시간, 100분이라는 시간, 50분이 필요합니다. 2분은 쓰는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약간 생각하고 5분에 푼다면 반절도 못 풉니다. 50점도 못 만나는 얘기죠. 제가 어떤 교육에 대해서 불만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빨리 풀어야 100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학생들은 다 이걸 정확히 해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는데 조금 시칠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그냥 숫자만 막 움직여가 답만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걸 말씀을 드렸지만은 학교 시험에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는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답이 40kg. 저는 그냥 답 40kg 바로 씁니다. 이거 답 40kg. 물론 제가 이거 문제마다 다 맞춘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40kg입니다. 답이.
여러분 이거 보고 그냥 답 쓸 수 있는 학생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 이거를 제가 40kg가 왜 40kg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거지만은 여러분 이게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 풀이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은 왜 이거 이렇게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문장에서 다 쓰진 않은데 뭐가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까? 다시 한 말씀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은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암산으로 40개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지금부터 드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게 방정식 활용 문제입니다. 방정식 활용 문제인데, 여기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리를 x로 넣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방정식 활용을 공부하실 때 뭐를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뭐가 는이냐 이거죠. 는이 뭐냐 이거죠. 이게 사건이 두 개죠. 60하고 40으로 가는 거. 양쪽이 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정식을 공부할 때 항등식은 여러분 너무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항등식. 항등식은 x 플러스 6은 여러분 x 플러스 6 하면 보세요. 양쪽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방정식은요, 정확한 뜻이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입니다. 예, 그걸 푸는 건데 여러분들이 방정식 하면은 제일 먼저 는부터 써놓으셔야 돼요. 는부터 쓰는 게 이게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저는 이 소금물 농도 문제, 원가 정가 문제, 뭐 속력 문제, 자릿수 문제 수없이 많죠. CND 수학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수학을 이 동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가장 저는 교육 방법이 물론 이제 학교나 이런 학원에서 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거 계산 안 하고 그냥 40kg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답만 딱딱 쓸 수 있어요. 웬만한 숫자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 그건 공부를 제가 많이 연습을 해서 이걸 암산으로 쓰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방정식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장하는 게, 방정식을 쓰면은 는부터 등식이 포함된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에 는부터 써놓으세요. 능부터 써놓으면 양쪽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거리를 x로 했는데 거리를 쓰는 제일 중요한 건 20분 차이가 제일 큰 겁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독서 100권 초등학교 때 독서량이 학습을 좌우한다고 그랬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독서량이 하나도 없어도 바로 오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20분 차이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0분 차이가 여기에서 20분 차이가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20분 차이가 20분 차이가 나 20분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속력이 앞에서 킬로미터하고 분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항상 단위는 통일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거 다시 킬로미터는 항상 시간으로 쓰기 때문에 60분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죠, 여러분. 시간입니다. 예. 이거를 그래서 자 써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분의 x 마이너스, 여러분 참 또 이렇게 많이,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게 시간이죠, 시간. 이게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에 대한 방정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거를 참고서에도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보면. 그런데 이런 건 읽지를 않아요, 학생들이. 그냥 답만 내려고 하지. 시간에 대한 방정식 20분 차이 나는 거. 그래서 그럼 여기 시간이면은 여기도 시간입니다. 시간은 뭐죠?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 이게 속력입니다. 속력분의 거리. 여기 뭐죠? 여기도 맞잖아요. 속력분의 거리죠. 그런데 차이니까 이게 빼야 되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최종 배수가 이게 120이니까 120을 곱하면은 이렇게 다 곱하죠. 120을 곱하면은 이거 빼면 이게 여러분 이거 빼면은 이렇게 빼면은 마이너스 x는 이렇게 해서 2니까 40이 나옵니다. x가 거리라니까 킬로미터죠. 왜 마이너스가 나왔느냐? 우리가 항상 차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이런 거를 참 구분을 잘 안 합니다, 학생들이. 우리가 차이 시간을 낼 때는 늦게 가는 사람이, 시간 많이 걸리는 사람이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40이 앞에 먼저 와야 돼요. 속력이 늦은 게 앞으로 와야 되고요. 빠른 게 뒤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플러스가 나오죠. 마이너스 60분의 x. 60분의 20. 60분의 20. 120 곱하니까 이걸. 예. 120 곱하니까 이거 빼면 그냥 이거는 3x니까 이게 x만 남죠. x는 그냥 40km.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거리를 구하는 방정식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시간 구하라는 거죠. 예. 시간 구하라는 방정식입니다. 시간. 거리 구하는 거는요, 여러분, 시간에 대한 방정식으로 능을 쓰라고 그랬죠. 시간 방정식으로 풀면 됩니다. 시간 방정식으로. 이거를 제가 동영상을 수백 개를 올려도 여러분들을 조회수도 없지만은 별로 건성으로 보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화가 나서 다 동영상을 삭제해버렸지만은, 그리고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걸 올리는데 학생들은 거의 안 보는 걸 제가 압니다. 예, 학생들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선생님들은 굳이 이런 걸 볼 필요가 저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거 봐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을 위해서 올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지금 벌써 이게 17분, 2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중학교 1학년 문제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기 고등학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문제 한번, 자, 중학교 문제를 풀었지만은 고등학교 문제 이 문제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거 실수 전체에 대해 우리가 항상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 fx를 쓰고, 함수 fx니까 fx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6의 x 플러스 5가 되죠. 자, 여기서 f 프라임 x죠. 자, 여러분, 저가 f 프라임, 이 프라임이 점 하나 찍은 거밖에 차이 없습니다. 점 하나 찍은 거 똑같아요. 찍는 거는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미분하는 거죠.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6이 나오죠. 이렇게. 예. 자, 이거는 함수식입니다. 함수 값을 나타낼 때 함수식. 예. 이거는 도함수 미분식입니다. 쉽게 미분식. 예. 점 하나 찍었죠. 점 하나 틀리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는요, 이렇게 x, y 해가지고 x, y 해서 대응표 x, y 해서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해서 그냥 여기 그리면 됩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죠. 이 그래프를 그려야 진정한 공부가 끝난다고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은 x, y 하고 지금 미지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x가 1일 때 이게 기울기 값입니다. 이게 기울기 값. 아시겠죠? 예, 그래서 는 0으로 써서 x축과 만났을 때 기울기 값, 예, 그때는 기울기가 0일 때 값을 찾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f 프라임 이 미분을 하는 이 함수식을 미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증가가 되려면은 기울기가, 여러분 기울기가 이게 0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0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기울기가 1대 1이면 1이고, 이렇게 하면 2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마이너스는 반대고요. 예, 이렇게 되죠. 자, 이게
0과 최소한 0과 같거나 0보다 커야 됩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이거는. 예. 저는 기하학적인 의미를 파악을 합니다. 이 의미를. 예. 증가가 돼도 A 값의 범위와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잘 안 맞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x좌표가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해서 x가 0일 때 값을 위치를 찾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 미분에서 그래프가 0인 지점 찾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x 값이 0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여기에서 이걸 0으로 놓으면은 제가 여러분 방정식이 이제 방정식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방정식이면은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인수분해나 이제 그런 공식을 푸는데 이거 안 되죠. 안 됩니다. 미지수도 있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미지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되면은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 미지수가 들어가면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지수가 들어가면. 미지수. 예. 미지수 A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야, 아시겠, 꼭 기억하세요. 미지수. 야, 이거 X 그냥 인수분해가 끝나면 좋은데 미지수가 또 왜 들어있어? 이 미지수가 들어오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인수분해 절대 안 됩니다. 근해 공식에다 안 되면 근해 공식은 인수분해 이런 거 안 되면 근해 공식 들어가야 되죠. 근해 공식도 짝수니까 짝수로 하면은 4분의 D죠, 여러분. 예. 4분의 D인데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편해요. 보세요. 근해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죠. 짝수는. 그런데 여러분 이분 다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이겁니다. 이것만 이게 판별을 해줘. 이게 판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뭐죠? 이게 판별식이에요. 이게 양수이면은 0보다 크면 플러스만 답이 2개고 이게 0이면은 이거 하나고 이게 0보다 작으면 답이 없다는 거야.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AC만 하죠.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얼마나 편합니까? 이것만 풀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이 되죠. 여기 너는 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하죠. A 쓰고 36 여기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맞죠? 플러스 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면 맞죠. 는 0. 그래서 A는 답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는 6 이렇게 나오죠. 예. 지금 잠시만요. 예. 그런데 여기 또 제가 다른 얘기하다 또 헷갈렸습니다. 뭐를 빼먹었냐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판별식이 여러분 문제는 이게 또 증가가 되려면은 판별식이 여러분 이제 그래프가 증가가 되는 걸 앞에 설명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증가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아시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 극대극소하면 증가 감소가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이게 판별식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0과 같아도 됩니다. 0이면 원점이니까 0이면은 0이면은 여러분 이것도 되지만은 만약에 또 표현을 제가 쭉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증가가 되죠. 0이면 됩니다. 0이면은 답이 하나면은 이게 이만큼이죠. 0도 되고요. 0도 되지만은 0보다 그 다음에 작아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근이 없다는 게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는 거죠. 만나는 점. 그래서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답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좀 약간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0보다 작으면은 같거나 적어야 돼요. 같다면은 이런 상태고 적다면은 이제 만나는 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호가 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0보다 작을 때 사이값이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 같거나 크고 A가 6보다 적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최대값이 얼마죠? 6이 되죠. 답은 6이 됩니다.
답이 6이 되면서,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A가 6, 이제 6을 한번 써보세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6이니까 12X 플러스 5입니다. 이 식이 다시 고쳐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이 식 고쳐주면, fx는, 보시면, 이런까지 다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연습을 하셔야 돼. X 세제곱, A가 6이니까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5입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 그래프를 그 기울기가 A 어디에서 실수 전체에서 다 증가가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보시면 아시겠죠? 예.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 그리면은 극대 극소값이 안 나오고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지금 시간이 또 이게 벌써 27분 30분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 이거는 밑에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시면은, 자, 똑같은 문제지만은 이게, 자, 여러분들 실수 전체 집합 아까 이거 얘기했었죠. 이번에는 x가 1, 이 부분에서만 증가가 되게 상태를 만드는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실수 전체와 x가 1일 때, 여러분 이 값이 좋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풀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 기울기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건 나왔고, 미지수 a가 들어가면서는 판별식으로 이렇게 x와 만나지 않는다는 판별식으로 풀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나 이 문제는 판별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왜 이거는 판별식으로 못 푸는지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고 판단했을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이 거리 구하는 문제, 여러분 이게 익숙하고 뭐가 정확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계산하지 않고 암산으로 답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이거 40km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1분 이내 2분 이내 풀려면은 이 푸는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 다 위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험에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판별식, 여기 판별식에서 0과 가까운 0보다 작다는 거,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몇 번 설명합니다. 미지수 A가 들어있어야 반드시 문제가 풀립니다. 미지수 A가 없으면 문제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 이렇게 되면은 미지수에 대한 2차식 판별식으로 푸는 거라, 이게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서 바로 풀고 쓰고 끝내야 됩니다. 이거를.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하느냐. 판별식으로 푸냐? 똑같이 판별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예. 그 이유를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CND 수학의 저는 장대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